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만 가지 가슴을 지내야 했겠지요. 연습 없는 단 한 번의 생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은 당신은 몰라도 당신은 세상을 알아야 했겠지요. 먹구름 하늘 비는 당신의 눈물을 키우고 이 땅에 멈추지 않는 바람은 당신의 마음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었어도 인내의 무게로 물을 견디고 지혜의 깊이로 바람을 이루며 삶의 철학으로 어둠을 딛고 걸어와 캄캄한 밤하늘 별로 뜨는 당신, 그런 당신의 인내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철학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굴복이 아닌 극복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소중한 자아를 지켜온 중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나이를 사랑합니다. 이채님의 시인데요. 제가 평소에 많이 읽는 시이에요. 여성의 삶, 어머니의 삶, 닥쳐오면서 부딪힌 그 삶을 애환 같은 게 좀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64살이고요. 우리 신도시가 되기 전에 여기 이사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제 딸 둘과 살고 있고요. 저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민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어렸을 때는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365일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 음식을 하고 차례 음식을 차리는 것만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라 잘 몰랐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유로운 저희 그 훈육을 해주시지 못했고, 그 대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훈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군수님한테 효자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그 묘수 앞에서 운막을 짓고 신호살이를 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거를 절제를 해야 됐어요. 아버지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예쁜 색시도 있었을 거고 토끼 같은 자식도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운막에서 스스로 밥을 짓고 그 주무시면서 신호살이 하셨다는 거에 그때는 굉장히 막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런 성품이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공질서, 뭐 근면, 뭐 성실 그런 걸 너무나 강요를 하셨어요. 여자들은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너무 밖에서 들어와야 되고 엄격한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자아 발견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과 그런 색다른 거에 대해 이렇게 빨리 선뜻 다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고혈압으로 떨어지시면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보살피면서 대수련을 받아들였거든요. 저희 딸들한테는 저와 정반대로 살아가기를 바래서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라. 그리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2번, 3번 계속 해봐라.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큰 공부가 되고 다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딸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지금 잘 해가고 있고 또 자기 세운 계획대로 잘 성취를 하고 있어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아기를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운해가지고 두 번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창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고 많이 허리도 아프고 많이 막 불편했거든요. 그래 좀 섭섭하긴 했어도 이제 또 다른 분이 옆에서 지금은 너 때는 딸이 대사란다. 그 아들 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딸 잘 키우면 되지.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별로 특히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술과 학문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배우고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배우고 익힌 거를 이제 이웃과 아니면 지인들과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는 게 큰 기쁨이고요. 제 딸들이 목표를 세워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로지 얼마나 힘이 들지는 않은데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꿈을 크게 안 꾸다 보니까 힘듦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지금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 가서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좀 결혼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좀 고민을 상담해주는 인생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제 주변에서 어렵거나 힘든 걸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눈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을 이렇게 돕고 사는 걸 엄마 아빠 모습을 봐서 그러는지 지금 내 생활도 그런 게 많이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부딪혀봐라. 해피하다 보니까 다음 일이 왔을 때 더 어렵고 힘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부딪혀라.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일단은 나를 먼저 첫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위주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게 시댁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로 상대방의 그 식구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그런 데를 꼭 참석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저희 딸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반은 결혼을 하고 반은 안 했는데요. 거의 다 한 10명 중에 5명은 했으면 5명 중에도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괜찮다라고 하고 거의 한 60% 정도는 불행하다고 하는데 결혼 괜히 했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애들도 많이 배우고 자기 생각들이 다 완고해서 저런 생각을 미루고 가다 보면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은 후회를 할 수 있겠지만 후회를 하질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 생각들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딸들 역시 내가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잘 없이 살고 못 살고 오히려 무지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 갖춰 있어야지만이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 관념이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그걸 제가 느껴서 그럼 본인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중한 나의 딸들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음의 평안보다 중요한 건 없단다. 이제껏 잘해왔듯이 앞으로의 날들도 오늘처럼 변함없이 살아가길 바랄게. 새로운 변화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다가가 보렴.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 이끌어주고 다독여줘야겠는데 스스로에게 상흔이 남지 않도록 애써 보았구나. 어느 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고 훈훈한 곳이었구나. 우리들의 크고 작은 발자취에 고마워라고 말이야.